자, 다음은 이제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 평점입니다. 버밍엄 월드라는 매체고요. 황희찬 선수에게 8점을 줬습니다. 깜짝 선발 출전했던 경기에서 선제 원더골을 넣으면서 페레이라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황희찬의 선제골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잘 만들어진 세트피스를 박스 앞에서 골문 아래 구석으로 잘 감아차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맞붙었던 코리안 더비죠. 토트넘과 울버햄튼 경기.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이 경기 현지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을 정리를 해볼게요. 64분. 공식적으로 64분 뛰었고요. 그리고 슈팅은 2번 해서 1번 유슈팅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페널티킥이었고요. 페널티킥 넣지를 못했죠. 자, 그리고 경합 상황 2번밖에 없었는데 2번 다 모두 이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17번 시도해서 15개 성공을 시켰고요. 88% 성공률인데 패스 횟수가 상당히 작죠. 볼터치 자체가 27번으로 작았기 때문에 뭐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중에 키패스가 1번 있긴 했습니다만 네, 공격 포인트 기록은 안 됐고요. 또 충격적인 게 박스 내 터치가 1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주로 왼쪽 측면에 많이 고정적으로 위치를 해 있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그래도 박스 안 터치가 1번밖에 안 나올 정도의 경기가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 흔치 않은데 이렇게 64분이나 뛴 경기에서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회, 이렇게 공격 수치 자체가 좀 적은 것을 알 수도 있듯이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그런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더 그 다양한 어떤 시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지에서 안 좋은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좀 빌미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점에 직결된 PK 실축이 너무도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성인 무대에서 모두 페널티킥을 20번을 찼거든요. 그 중에 14골을 넣었고요. 6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킥 성공률이 이렇게 대단히 높진 않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기회를 얻은 선수 치고는 못 넣는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번이 5번째였고요. 그 앞서서는 이제 3번 성공을 했고 1번 실패를 좀 했었는데 그 실패했던 1번이 그 마지막 실축이거든요. 이제 그 프로 무대에서는 2020년 2월 그 에스턴 빌라 원정.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때 이제 실축을 했지만 본인이 곧바로 이거 마무리를 해가지고 뭐 실축은 했지만 실축으로 기억이 안 되는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1대1 상황이었고 경기가 실용적으로 2대2로 끝이 나면서 실축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서 이제 6개 실축이 오늘 포함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은 A매치였고요. 대표팀 가서. 그리고 이제 FA컵에서 1번,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늘 포함 2번째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도 계속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페널티킥을 얻게 되면 손흥민 선수 스스로 이걸 좀 너무 부담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A매치에서 좀 연속해서 실축을 했을 때 본인이 계속 이걸 마다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지면서 극복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PK라는 게 사실 뭐 매번 넣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아쉽다고 해서 이걸 손흥민 선수 PK도 못 넣는다 이렇게 이거 PK 실축을 좀 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경기력 자체에 좀 아쉬움이 많이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이전에 좀 억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지 반응들이 이번 경기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기였던 건 분명합니다. 왼쪽 측면에 기용이 됐지만 기여도 자체가 너무 낮았고요. 상당히 소극적인 움직임을 좀 보인 것도 맞고 그러니까 PK 실축 직후에 본인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되고 책임을 져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 그 드리블을 쳐가지고 박스 근처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도어티한테 막혀가지고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요 저돌적인 돌파 한 차례를 제외하면 공격적인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기에 속합니다. 올 시즌에 가장 안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아무튼 뭐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이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하고 또 반전의 계기로 삼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이제 우도기를 햄스트링 부상으로 잃었고요. 벤 데이비스가 지금 복귀 거의 임박했다가 다시 부상이 재발해서 장기 이탈이 됐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그렇고 햄스트링 부상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한 스프린트를 강요하고 라인을 높게 세워서 수비 가담할 때도 그 스프린트나 전환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런 스타일의 엔지볼이기 때문에 부상 우려는 여전히 많고요. 아직 안 다친 선수들도 이게 언제 햄스트링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게 또 팀 훈련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분석까지 현지에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엔지 감독의 팀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참고로 엔지 감독은 셀틱 시절에도 선수들 햄스트링 부상이 굉장히 잦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훈련이나 스타일 지적이 있었지만 엔지 감독이 귓등으로 또 안 들었고요. 계속해서 그 패턴, 그 스타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토트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 선발 출전했고요. 3톱의 중앙 센터 포워드로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쿠냐가 부상으로 나가고 나서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플레이를 했고요. 78분 뛰면서 한 골 기록을 했습니다. 슈팅이 그게 전부였어요. 원샷 원킬 기록을 했던 황희찬 선수의 토트넘 원정 경기였고요. 경합 상황에서는 3번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승리는 못했었고, 패스 손흥민 선수는 똑같습니다. 17개 시도해서 15개 성공. 다만 키패스는 없었고요. 볼 터치도 23번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박스 내에서는 터치를 3번 만들어냈던 황희찬 선수입니다. 이번 골이 황희찬 선수의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22호 골입니다. 올 시즌은 이제 2호 골인데 이게 최근 2경기에서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폼이 다시 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상대가 볼 점유를 좀 더 많이 하는 주도적인 경기를 하려고 애썼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원정팀이기도 했었고요. 올버햄튼의 공격수들이 그렇게 그 많은 터치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경기였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날 좀 워낙 충격적인 참사가 한국에서 벌어진 당일날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도 아무래도 좀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날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 넣고 짧게 몇 초 동안 가만히 서서 이렇게 약간 좀 묵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경기 영상에는 안 담겼지만 현장에서 보신 분들 얘기, 그리고 현장 지킴들의 어떤 순간들에서 좀 느껴졌는데, 항공기 추락 참사 추모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넘겨 짚어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황희찬 선수에게는 의미 있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경기 전에 두 선수 짧게 포옹하고 경기 뒤에도 포옹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면서 이 둘만의 코리안 더비라는 측면에서는 인상적인 선발 맞대결이었는데요. 결과는 조금 엇갈리긴 했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버햄튼전 무득점의 징크스를 깨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한 경기였기 때문에 더 아쉬울 거고요. 황희찬 선수는 중거리 슛 원더골, 팀이 이기진 못했지만 어쨌든 무패를 이어나가는 결과가 됐고, 본인도 2경기 연속골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은 이제 그 10위권에 드는 것도 참 힘들어진 팀이 돼버렸어요. 계속 10위권 밖에서 라운드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포스테코글로 감독 경질 주장을 하고 있는 토트넘 미드필더 출신 레전드라고 하기에는 뭐 주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이미 오하라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 수비는 내 이혼 변호사보다도 방어를 못하더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토트넘 마지막 우승 당시에 토트넘 소속이었다. 그 뒤 나는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애도 넷이나 생겼다. 선수 은퇴한 뒤에 예능도 나갔고 이렇게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 토트넘은 여전히 그 사이에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있다. 뭐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2008년에 그때 이제 이영표 선수도 있을 때 칼린컵 우승 토트넘이 했는데, 이때 토트넘 소속이긴 했습니다. 결승전 명단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때 토트넘이 첼시한테 이겼는데 드록바한테 선제골 내주고 베르바토프 우드게이트의 연속골로 역전 우승을 했었거든요. 레들리 킹, 뭐 아런 레넌, 뭐 저메인 지나스, 그리고 조코라, 뭐 로비킨, 뭐 멤버가 상당히 좋았죠. 아무튼 오하라는 후보 선수였는데 토트넘이 그 뒤에 우승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다는 거를 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근데 이 친구 최근에 손흥민 더 이상 월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오늘은 코리안 더비인 만큼 양팀 평점을 두루 살펴볼 텐데요. 일단 토트넘은 4개 매치, 스카이스포츠, 풋볼런던, 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이렇게 4개 매치 평점 가지고 와봤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최저 평점이 주어졌습니다. 골드 기자의 풋볼런던과 킬패트릭 기자의 스탠다드, 이 두 매체가 4점씩 줬고요.
4점은 유일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른 매체들은 5점씩 손흥민 선수한테 줬기 때문에 역시 뭐 매체별로 최저 평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두 매체가 좀 유난히 좀 박하게 주긴 했습니다. 최고 평점은 클루셉스키입니다. 풋볼 런던을 제외한 세 개 매체에서 무려 9점을 줬습니다. 한 골도 넣지 못한 경기지만 클루셉스키가 공격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그 밖에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들이 많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 경우에는 세 개 매체 스카이 스포츠, 몰리뉴 뉴스 그리고 버밍엄 월드 이렇게 세 개 매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7점, 7점, 8점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최고점은 이날 2도움을 기록한 아인누리 선수가 두 개 매체에서 8점 받았고요. 또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넣은 라르센 선수 역시 8점을 두 개 매체에서 받았습니다. 이 두 선수만 황희찬 선수보다 많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좀 들쭉날쭉한 평가를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 선수들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아온 킬패트릭 기자의 스탠다드. 자,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주면서 페널티킥 실축은 자신감 결여와 어쩌면 정신과 육체 모두 피로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경기에 녹아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브레넌 존슨에게 8점 줬습니다. 이날 브레넌 존슨은 괜찮았어요. 일단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또 골도 넣었기 때문에. 자, 클루셉스키와의 영리한 원투 패스를 거쳐서 쿨하게 골을 터뜨렸다.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으러 뛰어나가면서 페널티킥 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제 클루셉스키에게 무려 9점을 줬습니다. 특출난 활약이었다. 토트넘이 다시 앞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필사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페널티킥 획득을 유도했고 오른쪽에서 존슨의 골을 멋지게 도왔다. 조세사 골키퍼를 제치고도 상대 수비에 막혀서 골이 없었던 건 불운했다. 자, 다음 골드 기자입니다. 골드 기자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고요. 전반 막판 페널티킥이 싹 골키퍼에게 막혔다. 임팩트를 만드는 데 또다시 어려움을 겪은 경기였고 60여 분 뛰고 교체돼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다. 도미닉 솔랑키에게 6점 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50번째 출전 경기였다. 베르너의 크로스를 받아 넣으려고 몸을 던졌지만 닿지 못했다. 요거는 베르너 크로스가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벤탄쿠르에게 7점. 지난 경기보다 상당히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욕심이 좀 과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포로의 크로스를 헤더로 힘차게 받아 넣으면서 동점골을 터뜨렸고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 빌드업에도 관여를 했고 과거에 자신으로 돌아왔나 싶었지만 추가 시간에 올 시즌 5번째 옐로카드를 받아서 다음 경기인 뉴캐슬전에 나올 수가 없게 됐다. 이게 좀 아쉬웠죠. 8점 주려다가 막판 거친 플레이가 아쉬워서 7점밖에 안 줬다. 이렇게 썼네요. 자, 그 다음 드라구신 선수에게도 7점을 줬습니다. 이날 아치그레이와 함께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죠. 발목 부상 위험에도 선발 출전했고 전반전 포로의 코너킥을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다. 수비 라인에서 좋은 모습 보였다. 다음으로 2부 비수마입니다. 꾸준히 부진한 비수마죠. 자, 5점 줬고요. 쿨리츠스키와 주고받은 뒤 슈팅 때렸지만 어림없었다. 최고의 날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음으로는 세리오 레길론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출전을 했죠. 리그에서. 자, 6점 받았고요. 올 시즌 경기 거의 나서지 못했던 걸 감안하면 괜찮은 활약. 자, 티모 베르너 후반에 이제 손흥민 선수 대신에 투입이 됐는데 솔랑키에게 위협적인 크로스를 한 차례 연결했다. 이게 전부였죠. 50대 50 경합 상황에서 충분히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평점 5점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익스프레스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까? 말이 세네. 또다시 스피드가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부진했다. 예측 가능했던 페널티킥이 막힌 것도 한몫했다. 대한 클루셉스키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당장 그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보여준 경기다. 토트넘에게 압도적으로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 존슨과 주고받는 플레이로 골을 도왔고 막판 파페사르가 골을 넣을 뻔한 기회도 만들어줬다. 벤탄쿠르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이 왜 그를 그리워했는지를 보여준 경기다. 헤더로 동점골 넣었고 후반에는 수비로도 기여했다. 다음으로 페드로 포로에게 8점. 공격에서 돋보였다. 규칙적으로 전진했고 첫 골을 만들어냈으며 크로스와 코너킥으로 상대를 공격에 빠뜨렸다. 제임스 메디슨에게 7점. 왜 선발로 나서지 못했는지 당혹스럽다. 토트넘이 내려앉아 플레이하는 시점에 들어간 것이 메디슨에게 맞지 않았지만 공을 갖고 있을 때는 잘 해냈다. 다음으로 아치그레이 7점. 센터백 주전이 될 일은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다. 견고해 보였고
공 소유도 좋았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한 선수들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 평점입니다. 버밍엄 월드라는 매체고요. 황희찬 선수에게 8점을 줬습니다. 깜짝 선발 출전했던 경기에서 선제 원더골을 넣으면서 페레이라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다음으로 이제 라르센 하프타임에 그 쿠냐 대신 들어와서 후반에 이제 극장골 넣었죠. 8점. 네, 막판 어려운 각도에서 골 그물 윗부분을 완벽하게 때리는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아인누리입니다. 8점. 울버햄튼의 두 골을 모두 어시스트했다. 왼쪽 측면 공격을 잘 풀어내면서 누굴 맞닥뜨리든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다음으로 조세사 골키퍼 손흥민의 PK를 막았죠. 7점. 오른쪽으로 낮게 깔아찬 손흥민의 전반전 페널티킥을 훌륭한 점프로 막아냈다. 후반전 두 차례 실수를 범했는데 팀에 큰 재앙이 될 뻔했다. 자, 다음으로 몰리뉴 뉴스입니다. 황희찬 선수에게 7점을 줬고요. 황희찬의 선제골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잘 만들어진 세트피스를 박스 앞에서 골문 아래 구석으로 잘 감아차면서 두 경기 연속골을 넣었다. 하지만 그 뒤 유령처럼 모습을 감췄다. 존재감이 좀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자, 아인누리에게 여기도 8점을 줬네요. 황희찬에게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알제리 국가대표 선수는 공격 상황에서 돋보였고 몇 차례 멋진 패스도 넣었다. 놀라운 패스를 라르센에게 연결하면서 극적인 무승부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크레이그 도슨 이날 수비에서 좀 많이 부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선발 복귀 전 부진했고 벤탄쿠르 헤드골 장면에서 좀 더 잘 막았어야 됐다. 4점. 어우, 혹평을 했습니다. 자, 뭐 코리안 더비로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경기였지만 아마 저희 채널을 비롯해서 많은 채널들이 입중계를 이 경기를 아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게 무슨 그 눈치를 봐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계속 좀 뭐랄까요, 이렇게 12월 달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좀 많이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볼 때만이라도 그걸 좀 잊고 우리가 좀 더 뜨거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축구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유일 텐데 좀 라이브를 하면서 입중계할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에 생기질 않아서 입중계를 좀 당일 취소를 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다시 한번 추모의 시간과 또 유족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이었던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 현지 반응 또 평점 살펴봤습니다.